구조체를 어디까지 봤는지 좀 살펴보고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진도로 좀 나가 볼게요. 그, 구조체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만드는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자료 형태는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형들이 있고, 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들이 배열, 포인트, 그리고 구조체를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형태도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그리고 타입 디파인이라는 부분까지 아마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체가 왜 필요하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래서 어떤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묶어두고 싶다. 묶어서 관리하면 훨씬 관리하기가 편해요.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배열하고 차이점은 배열은 이런 형태이지만 구조체는 이런 형태이다. 각기 배열은 동일한 형태의 자료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구조체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자료가 여러 개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멤버로. 물론 동일한 형태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 자료 멤버들을 구성을 한다. 멤버로 구성된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살펴보고, 자, 선언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자, 그래서 구조체 선언하는 부분 쭉 살펴봤고, 자,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들듯이 빵 틀을 만드는 게 구조체 선언이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된다. 구조체 변수. 자, 그래서 이 코드 레벨로 좀 살펴보면 자, 이만큼은 구조체 자체를 선언한 거고 자, 이만큼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거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하면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구조체 안에 있는 우리는 얘네들 구조체의 멤버라고 그래. 멤버. 그래서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점을 찍어줘야 된다. 점을. 그래서 구조체 이름 점 그리고 멤버를 적어주면 그 멤버에 우리가 읽고 쓸 수가 있다. 멤버를 읽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 부분 살펴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해본 내용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 뒤에 여기까지가 아마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아마 가볍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저 구조체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구조체 안에 내가 만들었던 구조체를 인베딩 시킨다는 게 포함시켜서 또 구조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구조체 안에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개 만들고 구조체 변수 선언하고 자, 그리고 구조체 변수를 자, 이렇게 선언하면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멤버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근데 멤버를 예를 들어서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구조체의 멤버가 예를 들어서 얘도 구조체 멤버죠. 근데 멤버가 또 구조체예요. 그럼 그 안에 또 멤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 자, 이렇게 그 구조체가 여러 개,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사각형을 포인트 구조체로 나타내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앞에 예제 포인트 구조체를 자, 사용해 보자. 뭐 이런 예시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그러면 자, 왼쪽 상단의 좌표, 오른쪽 상단의 좌표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이 좌표를 찍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내가 해당하는 좌표를 여기다가 각각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조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구조체 형태로. 자, 그래서 하나의 구조체 안에 XY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멤버가 있고, 그리고 구조체 하나 더 안에서는 이 스트럭처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스트럭처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그의 이름을 P1, 스트럭처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이름을 P2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자, 왼쪽 상단의 좌표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좌표를 각각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상단의 좌표를 각각 좌표를 값을 받기 위해서 구조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체를 받을 때는 자, 구조체가 우리가 이 렉탱귤 이 구조체 변수를 여기 하나 만들었죠. 자,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자,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자, 이 R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그 P1 얘가 P1이죠. P1 안에 X, P1 안에 Y 얘다 각각 P1의 X, P1의 Y를 각각 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값을 받아서 저장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저장을 하면 X와 Y의 값이 각각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X와 Y의 각각 값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여기 넓이와 높이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넓이와 높이를.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게 값을 입력을 할 때 얼마를 입력했냐면 10하고 10, 20하고 20 여기에 10,10 여기에 20,20을 입력을 하면 자, 20에서 10 빼고 자, 마찬가지로 20에서 10을 뺀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에 y가 되는 거죠. 여기에 y. 자, y가 되고 그래서 둘 다 빼고 그리고 그 뺀 결과를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구조체를 인베딩 할 수 있다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 자체를 인베딩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자, 이 실습을 한 5분 사이에 아주 빠르게 잠깐 해봅시다. 빠르게 잠깐 해봅시다. 네, 잠깐만 실습을 할게요.
자, 그래요. 자, 살펴봤죠? 이 부분을. 그래서 사실 이게 구조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는 캐릭터 C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구조체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 잠깐만, 들리고 있죠, 지금? 네, 오케이. 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B라는 구조체를 만들면, 이 B라는 구조체 안에는 인티저 또 A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안에는 스트럭처 A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또 여기 안에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인베딩 할 수 있다. 사실 이제 그게 이 내용의 핵심이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게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비교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입과 비교 부분을. 자, 같은 구조체 변수끼리는 대입은 가능하지만 비교는 불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자, 그래서, 포인트가,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 자,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구조체 변수를 두 개 만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 어, 잠깐만요. 이게 이제 P1이라는 구조체이고, P1 안에는 X와 Y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자, P1, X, Y. 자, 여기에 값이 10하고 20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P2라는 구조체 안에, 자, P2라는 구조체 안에 또 X, Y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값이 30하고 40이 값이 이제 저장이 됐어요. 자, 오케이. 30하고 40이 값이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음, 이 P1을 P2에 자, 이 연산이 뭐죠? 대입하라는 연산이죠. 대입. 자, 대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P1에 있는 값이 P2로 이렇게 그 해당하는 멤버들이 치환이 돼요. 그래서 이게 10이 되고 여기가 20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는 가능해요. 대입은 가능한데 그런데 자, P1하고 P2가 두 개가 그 같은지 다른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비교하는 이런 연산이 안 돼요. 비교하는 연산은 안 돼요. P1하고 P2가. 자, 그래서 지금 P1하고 P2가 바로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 자체는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우리가 그 멤버들을 일일이 하나씩 이 멤버들을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보고 그게 멤버가 다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구조차이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씩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할 때 마찬가지로 이 엔더 연산으로 두 개가 동일한 일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개가 같습니다. 라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조체는 어, 이렇게 구조체를 통째로 비교는 할 수 없다. 근데 동일한 구조체는 이렇게 변수를 대입은 할 수 있다. 대입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자, 이제 다음 나오는 게 구조체 배열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구조체 배열. 사실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복잡한 게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인티즈의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트의 배열은 이 인트가 자, int 하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인티즈 형이. 자, 인티즈.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스트럭처 P라는 얘의 배열은 자 만들어 봅시다. 스트럭처 P라는 배열은 A하고 배열을 예를 들어서 한 3개 하면 자 그렇게 하면 이 스트럭처가 3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스트럭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거를 우리는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구조체 배열. 오케이.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구조체를 여러 개 모은 거죠. 구조체를 여러 개. 자, 오케이.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구조체 배열은, 자, 만들 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배열 선언할 수 있어요. 자, 똑같죠? 구조체 만들고, 그 구조체를 배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스트럭처 스튜던트 그냥 리스트 하면 이 구조체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특정한 형태에. 예를 들어서 여기 넘버가 있고 여기 배열이 10개 있고 여기 그레이드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런데 리스트 100개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100개가. 이게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을 선언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number에는, 잠깐만요. 뭐,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다시 보면, 자, 리스트에, 이 리스트가 지금 여기죠. 이 구조체 변수들이죠.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이라면은, 자, 배열은 인덱스가 있는 거죠. 배열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배열 인덱스 똑같죠. 여기가 0번 인덱스, 여기가 1번, 2번, 땡땡땡땡, 99번.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0개니까 99번이죠. 자, 그래서 리스트에 2번 인덱스 점 넘버 하면 0, 1, 2번 여기죠. 얘에 여기에 넘버가 있고 여기에 네임, 배열 10개짜리 네임이고 여기에 그레이드. 그래서 2번 인덱스 여기에 이 넘버의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스트링 카피 여기에 홍길동 쭉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리스트 2번 여기에 그레이드에 4.3을 여기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리고 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까지 이 예제에서 집어넣는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배열로 만들 수 있다. 구조체를 배열로 만들 수 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다음 넘어와서 구조체 배열도 마찬가지로 초기화할 수 있다. 구조체 배열도 우리가 인티저 a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3하고 1, 2, 3 하면 1, 2, 3 이렇게 하면 이 배열 A라는 인티저 배열에 1, 2, 3이 초기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배열도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고 자, 있는 거고 여기에 각각 1, 8, 3.42 여기에 2, 킴 4.31 3, 리 2.98 이렇게 구조체가 만들어지면서 구조체를 초기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부분까지 진도 조금 더 나가고 내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서 달라지는 게 크게 없죠. 그리고 사이즈는 3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3이고, 그래서 구조체 이제 이 뭐야 배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열 넘버 여기에 네임 그레이드 네임은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구조체가 여기 지금 하나가 있는 거죠. 몇 개 만들려고 그랬죠? 3개. 오케이, 3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반복문 돌면서 각각 구조체의 이제 값을 입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스캔F 자 구조체 첫 번째 인덱스의 넘버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받고, 그리고 이름 입력받고, 그레이드 입력을 받고, 그리고 다음 와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실습을 통해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실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자, 오케이. 자, 이제 구조체와 포인트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체와 포인트. 구조체와 포인트. 자, 구조체와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포인트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구조체가 있고,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또 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구조체의 시작 주소가 1000번지면 이 1000번지를 가지고 있는 또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구조체 이렇게 하고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자, 구조체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티저 포인트는 어떻게 했어요? 인트 포인트 형태였고, 자, 구조체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스트럭처 스튜던트 포인트 P 하면 이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P에 S에 뭐예요?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이 구조체 이름은 S예요. S고, 이 S는 메모리 공간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저장되어 있냐 하면 100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 S, 그러니까 시작 주소가 1000번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S의 주소를 P에 넣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S의 주소, 시작 주소를 P에 넣어달라고 해요. 그 P가 여기죠. P에 1000번지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 P가 이제 구조체 얘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자, s.number 하면 이 s.number, s의 멤버 넘버 있으니까 출력하면 되죠. 그냥 뭐 %d로 출력하면 되죠. 그리고 s.name, s.name이면 s.name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어떻게 %s 형태로 출력하면 되죠. 배열이니까 그냥 출력을 하면 되죠. s.grade 출력하면 되죠. 자, 그리고 자, p 여기 p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p는 어디예요? 여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p가 여기예요. 여기죠. 자, 근데 p 안에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 있어요? p 안에는 1000번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1000번지예요. 얘는 1000번지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1000번지 P에 이 앞에 이 주소, 이 에스테리크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P에 주소에 있는 값이죠, 값.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P 앞에 에스테리크 붙이면 오케이. 오케이. 그럼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죠. 그럼 P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죠. 얘의 값은 이만큼 통째로죠. 이만큼 통째로예요. 그래서 얘는 P의 앞에 이 에스테리크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 이 통째로 이 값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구조체 통째로가 되는 거죠. 이 구조체 통째로에서 점 넘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자 보세요. 이 S하고 에스트리크 P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S는 뭘 의미하죠? 이 구조체 통째로를 얘기하는 거였고, 자 P는 이 구조체의 주소인데 P의 앞에다가 에스트리크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은 이 주소에 있는 값이죠. 주소에 있는 값. 그러니까 이 주소에 가보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값이 이만큼 통째로죠. 오케이. 그 통째로 값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이 S하고는 어, 똑같은 거다. 똑같은 대상이다. 그렇게 하면 이 S에는 구조체 점 넘버 하면은 이 넘버를 하나씩 가져왔죠.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읽고 쓸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P에 이 구조체 간접 참조 연산하고 가로 열고 닫고 점 넘버 하면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 넘버 멤버 변수 멤버 하나 그리고 네임 또는 그레이드를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다. 근데 왜 괄호를 이렇게 묶어놨냐?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이 이 간접 참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를 값을 먼저 우리가 통째로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을 그리고 나서 이 멤버를 읽고 쓰기 위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연산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닫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이용을 하는 예시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한번 보면 똑같은 건데 이 연산자가 있어요. 이 연산자. 마찬가지로 포인트 그 구조체 멤버를 이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트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구조체 멤버를 액세스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앞에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P가 포인트죠. 이제는 포인트예요. 만약에 S면은 그 구조체 값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값이냐 또는 주소냐. 그래서 value냐 포인트냐를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요. 자, 이 S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구조체 S는 여기 안에 있는 뭐 24도 들어가 있고 쭉쭉쭉 값이 들었어요. 이 값이죠. 그런데 이, 이 P는 값이 아니고 주소예요. 주소. 이 가리킬 수 있는 주소예요. 주소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주소 변수로 이 멤버 변수를 하나씩 접근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화살표 연산자를. 그래서 P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 연산자 이렇게 하고 넘버 P에 화살표 연산자하고 네임 P 화살표 연산자하고 그레이드를 해야지 이 멤버를 하나씩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P에 점 네임 P에 점 넘버 네임 점 그레이드.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혹시 오케이. 그래서 구조체가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이만큼이 포인트 변수이고 그리고 그 포인트 변수의 값이니까 멤버 변수를 이용해 점을 이용해서 멤버 변수를 가리킬 수 있고 포인트가 가리키는 주소니까 구조체를 가리키는 주소니까 주소는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멤버를 하나씩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체 안에 있는 그 멤버를 어떻게 내가 읽고 쓸 수 있느냐를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포인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는 넘버가 있는데, 그럼 이 넘버를 어떻게 읽고 쓸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00번지고 얘도 1000번지라면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P를 통해서 넘버를 접근하고 싶으면 P에 주소 연산 P에 화살표를 해서 넘버를 찾아가야 되고 또는 P에 이 통째로 값이니까 값을 읽고 오고 나서 그리고 넘버 그럼 이 통째로에서 넘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지금 실습을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내가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조치 변수들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때 실제로 읽고 쓸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실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내가 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실습을 우리가 앞에서 못했던 실습을 쭉 해봅시다. 실습을 하고 45분에 마칠게요. 실습을 하고 45분에 마칠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예제도 예제까지 실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요. 실습을 좀 해봅시다.